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지금과 같은 모델 분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을 계측함으로써 무엇을 얻어야만 될까요? 그래서 오버젯, 오버바이트, 구치관계, 그 다음에 견치관계, 정중앙, 그 다음에 총생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 엔테리어 볼트 레이셔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1급의 견치관계를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1급의 구치관계를 맞춰야 되는지, 결론은 1급의 견치관계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리에 있어서는 1급의 견치관계는 되고 구치관계는 2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황만 소구치 발치 증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1급의 구치관계를 맞추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도 하악의 제2소구치를 발치해서 하악의 5번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풀 크레스트냐, 헬프 크레스트냐, 우리는 모형에서 또한 구강 내에서 반드시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풀 크레스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견치가 하악의 견치보다 더욱더 근심에 위치한 경우를 풀 크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헬프 크레스트는 상악의 1급의 견치 관계와 풀 크레스트의 중간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악의 견치가 하악 견치 위에 위치를 하는 상태가 됩니다. 풀 크레스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후방적으로 6mm 길이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견치가 이 제1소구치 위치로 가려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산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3급에서도 풀 크레스리냐 헬프 크레스리냐를 평가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상악의 견치가 하악의 제1소구치보다 후방에 위치했냐 아니면은 근심에 위치했냐 평가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엔테리어 볼튼 레이셔를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엔테리어 볼튼 레이셔가 큽니다. 특히 이와 같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 전치부에 총생이 있든지 상악 전치부에 스페이스가 있든지, 그 다음에 오버바이트, 오버젯이 얕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의 방법으로 하악에서는 인접 치아만을 삭제하든지 상악에서는 작은 치아를 크게 해줘야 되겠죠.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는 3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하악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악 전치부에 스페이스가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 깊게 체크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엔테리어 볼튼 레이셔가 작다라는 것은 하악 전치에 스페이스가 있든지 상악 전치부에 총생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환자들인 경우에는 오버젯이 크든지 딥 오버바이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2급 부정교합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델 분석을 통해서 그 중에서 5번째 항목 정중앙과 우리는 그 다음에 6번째 항목 총생이 몇 미리 있는지, 이런 총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를 모델을 통해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특히 모델 분석에서는 상악의 정중앙이 변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악의 정중앙이 변이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평가를 해야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정중앙 변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트랜스버스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묘에서는 정중앙 변이가 이와 같이 좌우의 수직 고경의 차이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중요시 여겨서 봅니다.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에서 상악의 6번까지의 수직적인 높이를 평가를 합니다. A번인 경우에는 좌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B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측이 더욱 길고 왼쪽이 짧습니다. 그러면 정중앙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정중앙은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인 경우에를 시프트 사이드라고 그러고 오른쪽인 경우에를 난 시프트 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우리는 커브 오브 스피어와 같이 보게 되면 정중앙이 우측으로 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 있는 경우에 여기서 보시면 우측의 커브 오브 스피가 좌측의 커브 오브 스피보다
더욱더 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항이 삐뚤어진 환자들인 경우에는 반드시 좌우의 커브 오브 스피의 차이를 평가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정조항을 맞추려면 좌우의 커브 오브 스피의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앞으로 묘 진단에서 나오겠지만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뒤쪽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버티칼 디멘션 쪽에 충분한 게 3급 부정교합이고, 반면에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포스테리어 버티칼 디멘션이 작게 됩니다. 짧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조항 자체는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교합평면은 어떻게 될까요? 3급에서는 평탄하지만 2급에서는 스티프한 양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정중앙을 교합평면 상태에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전방부 교합평면, 그 다음에 후방부 교합평면. 이와 같이 전방부 교합평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완된 측에서 구치부 쪽에서의 교합평면이 더욱더 스티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와 같이 우측이 이와 같이 약간 높게 돼서 정조항이 좌측으로 편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좌측으로 편의가 되면서 편측성 반대교합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편측성 반대교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이 이완된 쪽에서는 POP 자체는 더욱더 스티프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정조항 삐뚤어진 경우에 토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악에서의 치아의 경사도가 좌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면 어디가 다르게 될까요? 이쪽 부분 자체에서는 치아 자체가 정출이 되면서 크라운 링괄로 티핑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에서는 크라운 바칼로 티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조항은 어느 쪽으로 변이가 될까요? 이 환자인 경우에는 좌측으로 변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자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좌우측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소구치 부위들, 대구치 부위들의 치관 협측 토크, 치관 설측 토크를 평가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토크를 컨트롤 해줘야지 나중에 정중앙 변이의 치료가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조항 변이에서는 1급의 견치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완된 측에 있어서는 정출을 시키면서 크라운 링괄 티핑을 줘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POP는 평탄하게 해줘야 되겠죠. 반대로 비이완 측에 있어서는 구치는 아파가 되고, 그 다음에 구치에서는 바칼로 업라이팅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즉 정조항이 삐뚤어진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세컨 오더뿐만 아니라 서드 오더 밴드, 포스트 오더 밴드의 조절이 다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간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교정 진단 파트에서 자세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공간을 얻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방법을 합니다. 업라이팅, 디로테이션, 익스펜전, 그 다음에 하악 전치부의 순축 이동, 인접체의 삭제, 교합평면의 변화가 되겠죠. 첫 번째 항목이 업라이트가 됩니다. 그럴 때 A번처럼 이와 같이 커브 오스피가 있는 경우, 치아가 근심으로 쓰러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치아가 똑바로 서 있는 경우하고, 어디 부분이 공간을 얻기가 훨씬 더 수월할까요? 이와 같이 치아가 근심으로 쓰러져 있는 경우가 훨씬 공간을 얻기가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정에서는 커브 오스피가 심하면 심할수록 공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묘교정에서는 커브 오스피가 심하면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때 공간을 얻기 위해 있어서는 최후방에 있는 제3대 구치는 발치를 해야 되겠죠. 이런 업라이트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있어서는 그래서 딥 커브 오브 스피가 있냐 없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어베이러블 스페이스, 하악의 제2대구치의 원심면에서 레이무스의 엔테리어 보도까지의 이 거리가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으면 제3대구치를 발치하냐, 우리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디로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하계 6번의 협측면은 평행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메디al 로테이션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를 디로테이션 시켜줌으로써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항목들을 평가해야 될까요? 아치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6번이 메디al 로테이션 되어 있는지 패러렐 로테이션인지 평가를 해야만 될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확장을 통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이 좁은 경우, 또는 유니레터럴 포스테리어 크로스바이시 있는 경우, 또는 바이레터럴 포스테리어 크로스바이시 있는 경우 우리는 확장을 통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크로스바이스의 유무, 그 다음에 TPW가 어떤지, 인터캐나인 위드스가 어떤지 우리는 평가를 해야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치를 레비오 버전 시키면서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발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전치가 레비오 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상하계 전치의 치축을 반드시 평가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이 전치를 레비오 버전 시킬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크레스토 디비전 2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어퍼언트 FH가 95.5도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어퍼언트 FH는 114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해서 18.5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상하계 전치가 7.4mm 전방으로 위치해도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7.4mm 전방으로 위치했을 때 심리적으로 비심리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셋 분석과 같이 병행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인 환자인 경우에 이와 같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고 치주가 안 좋은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인접치아 사이를 삭제함으로써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드한 인사이저냐, 블랙 트라이앵글이냐, 성인 환자냐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교합평면이라는 것을 변화를 시켜줌으로써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교합평면에서는 이와 같이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플랫하게 해주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고, 스티프한 경우에 있어서는, 스티프한 UOP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플랫하게 해줌으로써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분석에서는 특히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항목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의 깊게, 다섯 번째 정주항 변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총생이 얼마만큼 있고 어디서 공간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의 깊게 보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서 공간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발치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발치로에서 공간을 얻을 수가 없다면 어딘가의 치아를 뽑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총생이 있다고 소고치를 발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모형을 자세히 보면서 이 환자에서 어떻게 치아가 이동이 되는지 여러분은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